Hello everyone. GTAB 단기 점수 상승의 신화 깝신 고현정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저희가 여기 사진에서도 보나 절 그냥 보나 뭔가 되게 깝칠 것 같다. 그래서 깝신인 줄 알까봐 여러분 이름에 대한 오해만 먼저 풀고 갈게요. 저는 깝깝한 영어를 신나는 영어로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깝신이고요. 절대 깝쳐거나 그래서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준비하느라 좀 벌써 지치시죠? 제가 에너지 넘치게 짧은 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점수 빡 올리는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으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GTALF의 6화 원칙 무엇이냐면요. GTALF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도 있을 텐데 인터넷에 쳐보면 정보가 막 산발적으로 나와 있어서요. 제가 오늘 깨끗하게 GTALF 시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요 6화 원칙으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하지만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소원은 점수 상승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점수를 이렇게 로켓처럼 빡 해서 나의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강의 OT죠. OT 강의를 끝까지 듣고 나면 점수 진짜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 오를 것 같은데 라는 확신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여러분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인 GTALF의 6화 원칙. 자, 그 궁금증 첫 번째. 누가 보는 시험인가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아무나 봐도 상관이 없지만 특히나 만약에 7급 공무원이나 군무원,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입법, 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관광, 통역, 안내사, 호텔 관리, 경영사, 자, 여타 이런 시험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GTALF 시험을 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는 당락, 그러니까 점수, 목표 점수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거 좀 이따가 얘기해야 되는데, 여타 다른 시험보다 굉장히 여러분에게 경쟁력 있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준비하는 수험생들 보는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누가 언제 시험 보고 언제 점수가 나올까요? 자, 일단 여러분 한 달에 2번씩이나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전이나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요. 점수가 급하신 분들 너무 좋습니다. 시험 본 그 주 바로 금요일에 점수가 바로 나옵니다. 우리 2주씩 3주씩 기다리면서 막 똥꼬타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고 바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고요. 세 번째 시험을 어디서 보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시험은요.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2번씩 시험이 있고요. 각 지방에서는 1번씩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시험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GTALF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만약에 점수가 너무 급해. 죽겠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서울로 상경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 더 자주 있으니까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온 김에 뭐 맛집도 한번 가보고요. 자, 네 번째,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시험을 보냐?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영어 시험이라고 하면 당연히 문법도 있을 거고 독해도 있을 거고 듣기나 말하기도 있을 겁니다. 자, GTALF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법이 제일 먼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26문제입니다. 해볼만 하죠? 이게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많지 않아요. 대신 시험 시간도 짧습니다. 시험 시간이 짧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빡 한 번에 쏟으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 못 푸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제 자랑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제가 진짜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당 12초 내지 15초 내로 풀 수 있는 그 비법 여러분에게 모두 공개해드리면 아마 문법 문제 푸는데 20분이면 뭡니까? 12분? 15분이면
26문제 모두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듣기,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독해인데요. 사실은 지텔프 시험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점수 상승폭이 높은 것은 문법입니다. 사실 듣기나 독해는요,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문법이라도 쉬운 게 어디야? 그렇죠? 자, 어쨌든 듣기도 26문제 내 30분 정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문법 문제를 풀어요. 그럼 딱 20분이 지나면 갑자기 방송이 나와서 듣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듣기가 끝나면 또 바로 독해를 풀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좀 없기는 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듣기를 30분 정도에 풀고 나면 그 다음 독해는 한 40분 정도 28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많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굉장히 긴 듣기 지문을 들은 다음에 한 번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6에서 7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독해도요, 그 긴 지문 하나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7문제나 된다는 겁니다. 사실 독해는 그러면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요, 그 지문 읽고요, 그리고 7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하지만 듣기가 좀 문제거든요. 그 모든 정보를 내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문제지에 문제가 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까지 들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끌 수 있는 방법도, 듣기의 점수 상승 비법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시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왜 하필 지텔프 시험일까요? 다른 시험도 많잖아요. 그렇죠? 변리사를 준비하거나 뭐 노무사를 준비하든 7급 공무원을 준비하든 이거는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텔프 말고 여타 다른 시험을 봐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별로 없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고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점수는 필요해요. 그러면 지텔프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문법에서는요, 나올 게 정해져 있고요, 좀 좁습니다. 지텔프 시험이 뭐냐? proficiency.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보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쓸 수 있는 거를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엽적이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문법 소양만을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법이 공부해야 될 게 많지 않아도 점수가 가장 많이 올라요. 그리고 듣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듣기는 여타 다른 시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비법으로 한번 해보면 분명히 똑같은 실력인데도 한두 개, 두세 개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독해는요, 지문 하나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7문제죠. 근데 그중에 2개가 어휘 문제고요. 어휘가 그렇게 치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진짜 많은 시험을 봤었는데요. 어휘 문제는요, 정말 치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단어 알아야 돼? 이 단어 쓰여?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데 지텔프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험이라서 여러분이 평소에 씀직한 또는 써야 할, 알아야 할 단어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휘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독해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어떤 사람의 일대기라던가 내가 어디 과학 잡지에서 읽었던 거라던가 뉴스에서 들어본 거라던가, 자, 이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점.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점수를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릴 수 있고요. 일단은 문법이 해볼만 합니다.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여타 다른 시험 1년씩, 2년씩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단기간이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거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듣기는, 독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얼마 없는데, 나 에너지도 이제 다 떨어져가고, 좀 늙었고, 그래서 열정도 별로 없는데 점수는 올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비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더 이상 영어 때문에 생고생하고 싶지 않다. 이제 진짜 영어 말고 다른 거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약속드릴게요. 단기간에 점수 상승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문법부터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문법은 요겁니다. 시험에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요, 다른 시험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뭐 공무원 시험을 보시든 뭐 토익이든 토플을 보시든 어디서 문법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부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GTLP에서 문법은 기본적인 소양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그것도 쓰임직한 문법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1위가 바로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름 듣자마자 해볼 만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시제라는 것은요 결국 동사의 모양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빈칸 그리고 보기가 동사의 모양, 시제에 관련된 문제라면 자 어디를 봐야 된다가 있겠죠. 여러분 힌트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자 문제가요 이렇게 길게 나올 겁니다. 길게. 지문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이런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읽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요, 수업 시간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동사의 모양에 따른 이 힌트 단어를 찾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고 나면요. 자, 제가 얘기했죠. 시험 문제가 시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 이상 맞추실 수 있습니다. 뭘 연습하면 동사의 모양과 힌트 단어를 연결시키는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동사의 모양. 외우실 수 있겠나요? 현재형은 s가 붙는다. 과거형은 ed가 붙는다. 미래 진행형은 will be ing다. 이런 거 좀 외우실 수 있겠죠. 그렇죠?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시제. 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이 가정법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정법 얼마나 어렵게 배웠어요.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 하면서 되게 어렵게 배웠는데 사실 이걸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요. 친근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나 진짜 키가 조금만 컸으면 나 진짜 하는 건데. 또는 나 진짜 500원만 있으면 인형 뽑는 건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찝어 올리면 내가 인형이 올라올 것 같은 거야. 내 수중에 1,000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00원만 있으면.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 모든 여러분의 가정하는 상황이 가정법인데요. 가정법을 여러분이 좀 친근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일단 이런 보기가 또 마찬가지로요. 시제하고 관련되어져서 나올 겁니다. 자, if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기가 시제에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제와 이 주절의 시제를 또 연결시키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보장하건데 만약에 가정법이 문제가 나오면 아니 만약에가 아니라 무조건 나오겠죠? 자, 가정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문제 푸는데 약속드릴게요. 10초가 걸리지 않을 거예요. 시제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은요. 10초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 비법 알려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게 3위까지만 알려드릴게요. 한 6개 정도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6개 정도의 항목만 공부하시면 되는 것도 너무 기뻐 죽겠는데 그 중에서도 해볼 만한 시제나 그리고 굉장히 풀기 쉬운 가정법이 많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투부정사와 그리고 동명사 부분이 시험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자, 그러니까 뭐냐면 투부정사만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하고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해서요. 만약에 둘 다 할 수 있다면 둘 중에 누구한테 그 일을 시킬까? 그리고요. 투부정사만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요. 기억하고 나면요. 문제를 풀 때는 봐야 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보기가 하나는 투부정사, 뭐 하나는 동명사, 뭐 하나는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자 보기가 그렇게 막 나와 있으면요. 여기 밑줄이 딱 있겠죠. 밑줄이 딱 있으면 봐야 되는 곳은 이 앞이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동사 원형이나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이 앞에 있는 그 동사라던가 전치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을 보기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다. 그럼 앞을 보는 습관.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법이다. 그럼 시제 비교하는 습관. 시제다. 그럼 힌트 단어를 찾는 습관. 결국 여러분 문법은 연습만 가지고 담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하나 두 개 틀리는 거예요. 그것도 주어진 20분이 아니라 주어진 20분 중에서 15분 정도 검토까지 다 하시고요. 남는 시간은 또 다른 걸 할 일이 있어요.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비법을 알려드리고 연습시켜드리는 게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아셨죠? 비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연습이 아니라 저와 함께 연습할 수 있게 제가 자꾸 문제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셨죠? 모르게 공부하면 돼요. 나올 게 6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3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듣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들어요. 저도 이제 다른 이제 강의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듣기 점수 안 올라요.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막 점수 안 오르니까 포기해? 나 너무 불안한데. 나 75점 넘어야 되는데. 포기해요? 아니에요. 자, 지금 실력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요. 당장에 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의 실력이 생각보다 최악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최악이 아니에요. 그걸 좀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을 최대로 높이려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쫄지 마! 이겁니다. 여러분 듣기를 이렇게 해서 듣는 거랑 진짜 자세 하나만 바꿔보세요. 제가 진짜 산 증인입니다. 자세만 바꿔도 들리는 게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요. 듣기는요. 굉장히 심리 싸움이거든요. 한순간만 내가 심리가 약해지고 유리 멘탈이 되면 안 들리고 좀 굳건하게 마음먹으면 들려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단순히 높이자는 게 아니라 쫄지 마시라고요. 심리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만 해도 점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진짜입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용기를 드릴 거고요. 용기를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듣기의 가장 맹점이 뭐냐? 문제가 안 쓰여 있어요. 보기가 길어요. 반드시. 그리고 문제가 두 번 나와요. 문제 2번 들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었을 때 다 못 들었다고 할지라도 쫄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들리는 걸 쓰는 연습.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보기를 빨리 읽는 연습. 이걸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용기 드리는 건 제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연습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 쓰는 연습, 문제는 쓰는 연습이요. 다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제가 알려드리겠죠. 뭐를 쓰세요, 뭐를 쓰세요, 의문사를 쓰세요, 뭐를 쓰세요 알려드리겠죠. 그거를 받아 적는 연습만 좀 할게요. 아셨죠? 들리긴 들릴 거예요. 근데 받아 적으려고 연습해 볼게요. 그리고요, 보기는요, 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 읽는 연습.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읽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듣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독해는 어떻게? 단어를 외워도 독해가 안 되니까 포기! 안 되죠. 여러분 단어 좀 몰라도 독해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실 저는 단어 되게 열심히 외웠습니다만 열심히 외우면 뭐예요? 모르는 단어가 여전히 있는데 근데 왜 여러분 똑같이 만약에 여러분 여기 지문에서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고 저도 똑같이 그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저는 맞추고 여러분은 틀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단어에 너무 의지해요. 내가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독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하니까 다 선생님들이 야 단어 많이 외워라. 단어 외워야 독해 잘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단어 안 외우면 독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단어 외워도 독해한다는 건 왜임? 단어 열심히 외웠는데 웬 독해가 안 됨? 여러분 우리 단어 무시하고 독해하는 연습 해보셨어요? 그것도 되게 연습 필요해요. 내가 모르는 단어 이거 무시하고 아는 단어만 가지고 유추하려고 한 번이라도 연습해 보셨어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독해는요. 단어는 외울게요. 모르는 단어 없는 게 좋긴 하니까. 하지만 모르는 단어를 무시하고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르는 단어를 건너뛰고도 내용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근데 6, 7번은요. 어휘 문제거든요.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사실 문제를 미리 안 읽어도 되고요. 이 5문제를 푸는데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거 다 읽고 한 문제만 풀어야 되면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져. 내가 억울한 거야. 나 이거 진짜 열심히 읽었는데 한 문제밖에 못 푸는 것보다 사실 여기 이거 다 읽고 5문제나 풀 수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단점은 또 뭐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아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해줘도 되나? 아 이거 왔다리 갔다리 전법. 왔다리 갔다리.
뭐냐면요. 지문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읽고 문제 읽죠. 그럼 또 가서 또 읽고 또 문제 읽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난 시간 때문에 지금 시간 부족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먼저 읽고요.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습이 여러분은 지금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걸 저와 함께 해보겠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문법은 나올 게 뻔하고요. 듣기는 줄이지 마! 독해는 왔다리 갔다리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점. 우리의 목표는 만점은 아니에요. 각 시험, 그 자격증별로 목표 점수가 따로 있죠. 보통은 75점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쓸데없이 만점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만점을 받겠다는 각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시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단기 점수 상승해 볼 수 있게 그런 정말 기분 좋은 경험 하실 수 있게 제가 들어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으면요. 지금 바로 공부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Here we go.